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잔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학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학군, 중학교 학군, 그리고 고등학교 학군까지. 특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취약통지서가 보통 11월 달 전후로 해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주소지로 해서 받게 되는데, 물론 2월 달까지 이사를 하시게 되면 이사한 곳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옛날 동사무소라고 하죠. 그곳에 가면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학군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이가 입학하기 전, 즉 3월 전에 또 이 학교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학군을 고려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다 보니까 통학거리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도보권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도보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가 픽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서도 짧은 거리지만 도보로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래서 통학거리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교 학급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인데 A라는 학교는 한 학급이고요, B라는 학교는 1학년이 4학급이에요. 어떤 학교를 선택하시겠어요? 만약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작은 학교가 가족같이 좋을 것 같아서 A 학교가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엄빠들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좀 큰 학교가 아이들끼리도 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B 학교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만약 선택이 가능하다면 4학급짜리 큰 학교를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두루두루 잘 지내면 다행인데 행여라도 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또 한 친구와 서로 맞지 않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좀 마주하기가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나와 스타일이나 어떤 성향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기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반인 경우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가 전학가지 않는 한, 또 그 친구가 전학가지 않는 한 계속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소규모 인원의 학급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계속 모둠 활동도 행사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혹시 안 맞는 친구가 있으면 학년이 바뀌면서 다른 반으로 또 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가급적이면 학급수가 많은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덜 고려되는 요소일 수는 있는데요. 교육과정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24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죠? 학교마다 각 학년에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 학교에서는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강조하는 학교이고, B라는 학교는 독서라는 수업을 되게 강조하는 학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학교에 재량권이 주어지는 교육 과정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또 특징 중에 하나죠. 따라서 내 아이가 어디에 조금 더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보는 것도 좋아요. 학교의 행사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또 선택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학교 선택의 또 하나의 고려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학군 하면 서울에 3대 학군이 있고 또 대구, 부산, 울산, 또 광주, 광역시마다 또 어디에 학군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서 아이들 또 중학교 학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중학교를 고민을 하고 이사를 또 고민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에 대한 성향이죠. 초등학교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학거리나 그리고 학급수, 학교 교육과정 이런 거에 초점이라면 중학교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 학교가 썩 좋은 중학교가 아니래요. 그런데 조금 멀리 괜찮은 중학교가 있나 봐요.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래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이의 성향을 한 두 부류로 좀 나눠보죠. 장의존형이 있고 장독립형. 장의존형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들의 성향이죠. 반면 장독립형은 너희들은 뭐 떠들어라, 너희들은 그런 데 관심 있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내 굳이 환경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바로 장독립형 아이들이죠. 어디에서든 자기 갈 길을 가고 자기 페이스대로 열심히 할 아이들이라면 학군의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소위 학군이 좋다라는 학교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학교가 뭔가 특별함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공부에 조금은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을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덩달아서 더 열정적이고 더 수업 연구에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죠. 물론 반대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선생님들도 덩달아서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맛이 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기초 학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좀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래도 저는 장의존적인 아이들이라면 더더욱 공부하는 아이들과 좀 더 학업적인 분위기가 타 학교보다 나은 학교에 보내는 것을 선호하고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사춘기 시절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과 행동보다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부모는 잔소리하는 존재이고 친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각과 태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이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학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학교에 갔다가 다시 마음이 고쳐져서 다른 학교로 가는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전학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상당한 스트레스를 한동안 받습니다. 물론 아이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요. 전학은 지옥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존에 놀던 친구들 무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새로운 환경이고 혼자 적응해 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어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출발선을 같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조금 부모가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군 그리고 중학교의 학군, 어떻게 보면 한 1년 정도 미리 준비하시면 시행착오도 좀 적고요. 마지막에 빨리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칫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향도 또 학교에 대한 정보, 분위기든 통학거리든 또 교육과정이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아이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학교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파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